안녕하세요. 14강 주관적 변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주관적 변형이라는 것은 구체적 형상화라는 문학 개념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다뤄질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전 강의에서 관념의 구체화, 그리고 구체의 관념화, 구체의 추상화, 이런 개념들과의 연속선상 아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주관적 변형은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개념은 개념과의 차이점에 의해서만 선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문학 작품이 다 주관적 변형이다. 감정이입도 주관적 변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각 주관적 변형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관념의 구체화가 다 주관적 변형도 아니고요. 관념의 구체화하고 주관적 변형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고유의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물론 공통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물이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그 점은 관념의 구체하고 주관적 변형이 같다 이거죠. 그렇지만 주관적 변형이라는 것의 핵심은요, 주관적으로라는 말은 화자나 작가의 또는 인물의 의지가 핵심입니다. 의지.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려고 하는 강렬한 정서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왜곡을 시켜서라도 변형을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화자의 또는 인물의 주관적인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왜곡을 시켜서 변형을 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소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은 호수요, 저 달은 님의 눈썹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다 주관적인 변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여기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의 예시문을 거의 그대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서 책을 쓰면서 설명해드린 그 본 취지가 제대로 좀 통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주관적 변형이라는 게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 관념의 구체화하고 어떻게 다르고 구체적 형상화의 맥락 속에서 다뤄질 수 있는데 어떤 변별적인 차이가 있고, 모든 문학적인 표현이 다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뚜렷한 그 변별적인 차원의 개념에서 주관적 변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141쪽에 일단 거기에 제가 도표화가 되어 있는데 요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14강째고요. 주관적 변형이다. 이 개념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거를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141쪽에 보면 도표로 이미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 도표에 보시면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관념을 구체화했다. 그러니까 관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 그대 놓쳐와라. 마음 시간은 관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관념이 나와 있고, 이 관념을 구체적인 공간, 물질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관념적인 내 마음을 훨씬 구체화 시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 내 마음은 잔잔한데 호수와 같다 하면서 내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이게 관념의 구체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 달을 둥근 달을 베어서 님에게 주고 싶다. 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그득그득 넘치죠. 이렇게 인간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득히 넘치는데 줄 것이 없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을 왜곡시켜서 그 주관적인 열정의 마음을 드러내죠. 마음은 홀홀 날아다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된 진실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진실되다면 거짓도 진실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 정도로 이 달을 위해서 님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내 환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이게 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허구 속에 진실된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달은 관념이 아니잖아요. 시각이니까.
감각이니까,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관념의 구체화가 아니라 주관적인 의지를, 자기의 화자의 절실한 그 넘쳐나는 마음을, 절실하고도 넘치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변형시켜서라도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 그 표현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주관적 변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것은요, 화자나 인물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변용은 이게 변할 변자거든. 변할 변. 그리고 용은 얼굴 용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이 변용이라는 말은 얼굴을 바꾸다, 또 그 넘어서서 각색하다, 뭐 편집하다, 어쨌든 변화시키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자기 멋대로, 근데 뭐 멋대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화자가 하고 싶은 그 진실된 열망과 의지, 여기다 쓸게요. 열망과 의지, 욕구를 일상적이고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그 틀을 벗어나서라도 왜곡을 일부러죠. 일부러 왜곡을 시켜서 바꾼다. 이게 주관적 변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관념의 구체화가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주관적 변형은 요렇게 있는 것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뜻이거든요. 드러냈다. 그러니까 사물에는 인공물, 자연물, 뭐 동물, 식물, 뭐 동물, 식물은 사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인공물, 자연물, 식물, 동물, 인물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행위나 사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인물, 동물도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뭐 다 쓰기가 그래서 안 쓰겠지만은 인물이나 동물이나 식물, 이 사물에는 인공물, 자연물, 다음 시간에 이제 물의 종류에 대해서 다 하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표를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41쪽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하나 쳐놓으세요. 이렇게 박스를 딱 치고 그 위에다가 이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게 구체적 형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 형상화 속에 관념의 구체화도 들어있고 주관적 변형도 있다. 근데 관념의 구체화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 시간이라고 하는 관념이 나와야 돼요. 관념이 나오고 이 관념을 구체적인 물질이나 공간이나 사물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돼. 말 그대로 관념을 구체화해야 되는 것이죠. 관념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관념의 구체화가 되려면은. 그렇지만 주관적 변형이라는 것은 관념이 안 나와도 돼요. 저달을 베어서 님에게 주고 싶다. 뭐 시간을 잘라서 뭐 님이 오신 날 펴서 쓰겠다. 황진이 시조 같은 것은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주관적 변형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시간을 잘라서 한 허리를 베어서 님이 오신 날 굽이굽이 시간을 펴겠다. 펼쳐 보이겠다. 님이 오신 날은 시간이 되게 빨리 가니까. 이렇게 썼다면은 시간은 관념이잖아요. 근데 허리를 베었다, 한 중간을 베었다, 잘랐다. 이건 구체적 행위거든. 그러면 관념을 구체화한 것이죠. 근데 시간의 중간을 잘라가지고 님이 오신 날 그 시간을 펼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자를 것이며 그 자른 시간을 님이 오신 날 어떻게 펼칠 거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일상적으로 불가능한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화자의 열망과 의지가 있는 것. 그 열망과 의지 때문에 일상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일부러 왜곡해서 변형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게 주관적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시간을 베어서 님이 오신 날 되게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때 써먹겠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관념을 구체화한 것이고 또 있을 수 없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주관적 변형도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황진이의 시조는. 그러나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예요. 단순한 비유. 그러니까 이건 은유법인데 원관념인 이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빗대어서 표현한 것인데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것을 다 문학적 변형,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관념이 구체하고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구체적 형상화 중에 포함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 141쪽에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1번. 모든 시적 또는 모든 문학적 표현은 모두 다 주관적 변형이다. 어때요? 모든 문학적인 표현, 뭐 내 마음은 호수요 라든가 바람이 나를 보고 손짓을 하네 라든가 이런 거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죠. 그러나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다 주관적 변형이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관적 변형이라는 것은 모든 문학적인 표현을 다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일부러 왜곡을 시켜서 과학적으로나 사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화자의 의지를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못할 게 없잖아요. 절실하면은 달도 딸 수도 있고요. 마음이 절실하면은 시간도 빌 수도 있고요. 그죠? 그게 절실한 게 화자의 의지로 드러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주관적의 핵심은 화자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다 주관적 변형이 아니에요. 화자의 정서나 의지가 있어야 돼. 그 정서가 의지의 차원에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뭐뭐 하고 싶다. 뭐 지나갔던 세월을 돌이켜서 내 꽁무니에 따르게 하고 싶다라든가.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세월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리고 세월이라는 것을 내 뒤를 따르게 하고 싶다.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라는 것은 관념이기 때문에 따르게 한다. 그것은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주관적 변형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흘러내리는 빗줄기로 이 혼탁한 세상을 다 시원하게 씻겨버리고야 말겠다 라든가 그런 것은 비로소 세상을 다 씻겨버린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의지가 있죠.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렇지만 비는 관념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관념의 구체화가 아니고 전형적인 주관적 변형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여러분들 주관적 변형을 보다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이. 무형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형체가 없는 거. 무형물을 구체화한 것은 모두 다 주관적 변형이다. 그래요? 무형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거든. 그럼 관념과 추상적인 걸 구체화한 게 주관적 변형이냐? 아니에요. 관념의 구체화하고 주관적 변형은 겹칠 수도 있지만은 확실하게 다른 것이거든요.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또 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공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한다거나 또 뭐 의인화 같은 비유법 이런 것이라고 한다거나 또 뭐 감정이입 내가 내 마음이 슬프니 저 나무들도 우수수 눈물을 흘리며 떨어지는구나. 이런 감정이입이라든가 뭐 바람이 나를 보고 손짓하네 이런 의인화라든가 뭐 꽃이 웃네 이런 의인화 있죠. 공감각 하얀 종소리가 하얗다. 소리의 청각의 시각화. 이런 것들은 다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 주관적 변형이다.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절실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의지가 가득 넘쳤을 때 그 열정과 욕구가 넘쳤을 때 일상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어긋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기의 욕구나 의지를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꿔가지고 왜곡시켜서 변형을 시켜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화자의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이게 변형이다 이겁니다.
이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관념이 구체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상적인 것이 아닌 쪽으로. 자,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우리 교재에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139쪽에 네이버나 여기 검색에 보면 주관적 변형이나 관념의 구체화의 사례로 우리 교재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진이의 시조,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동원했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삼인곡의 이 작품 140쪽에, 그리고 최치원의 제가해산 독서당 이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142쪽에 이번에 신동집의 오렌지 박제삼의 한, 예, 그리고 또 송순의 시조, 이런 것까지 그 순서까지 그대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면 우리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걸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원래 그대로 썼던 그대로 그 본래 의도를 살려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시면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이 있잖아요. 밤. 이 밤은 시간이죠. 시간은 관념이죠. 근데 이 밤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 중간을, 이 허리는 중간을 말해요. 이 밤의 중간을 버혀내요. 이 버히다는 것은 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다. 자르다. 자르다는 것은 구체적 행위거든요. 구체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잘랐대잖아요. 근데 밤은 자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밤은 관념이잖아요. 자르다는 구체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있을 수 없는 밤을 잘라버린다. 있을 수 없잖아요. 과학적인 일상적인 사실에 왜곡되고 변형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화자의 주관적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변형이고 또는 주관적 변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그죠? 주관적 변형도 되는 것이에요. 전형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바로 이 황진이 시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책을 쓸 때 이 작품을 주목을 했고, 그 이후로 수많은 그 사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혼자 있는 밤이기 때문에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밤을 잘라서 춘풍,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님이 오신 날 밤에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니까 굽이굽이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쫙 이렇게 펼치겠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그렇게 시간을 펼치리라. 이게 바로 화자의 의지인 거예요. 의지. 이렇게 의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나와 있어야 주관적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는 밤을 자른다라고 하는 관념의 구체화도 있기 때문에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주관적 변형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원리의 입장에서 그 뒤에도 보시면은 140쪽에 제가 또 적절한 사례로 들었던 사례가 정철의 삼인곡인데 양춘을 붙여서, 근데 이 양춘이라는 게 햇볕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봄을 말해요. 또는 그냥 햇볕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햇볕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물질로서 구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봄이라고 보면 이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계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상과 관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봐도 되는데 어쨌든 이 따뜻한 봄을 봄이라고 보면 부채로 붙여서 님 계신데 쏘이고 싶다. 쏘이고저. 요게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지. 여기에 열망과 욕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봄이라고 하면 이게 관념이기 때문에 이 봄을 부채로 붙인다. 그래서 봄을 쫙 쏘이게 하고 싶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행위잖아요. 이게 구체적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념의 구체화가 된다 이거죠. 관념의 구체화가 되는 것이죠. 관념의 구체화가 될 때는 이 양춘을 봄 시간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봄 햇볕이다. 그냥 햇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햇볕이라고 보면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봄 햇볕을 부채로 붙여가지고 님에게 쏘이게 하고 싶다. 그만큼 님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이때는 관념의 구체화가 아니고
주관적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번으로 치면은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을 과학적 사실에 어긋나는 일로 변형해서 바꿔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변형도 되는 것이에요. 1번으로 치자면은 1번의 사례로 치자면은 그렇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1번으로 치자면은 이 봄을 따뜻한 봄을 부채로 붙인다. 이런 경우에는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주관적 변형도 된다. 그렇지만 2번으로 치자면은 봄 햇볕을 따뜻한 햇볕을 부채로 붙여서 쏘이고 싶다. 이 경우에는 관념의 구체화가 안 되죠. 이 경우 관념의 구체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관념이 없잖아요. 이때는 구체의 구체화인데 말하자면 구체적인 감각을 구체적인 행위로 썼는데 일상에서 어긋나는 과학적 사실에 어긋나는 봄 햇볕을 어떻게 부채로 붙여. 그만큼 님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는 주관적인 의지와 열정과 욕구가 있는 일상의 사실에서 어긋나는 주관적 변형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요게 2번. 1번은 뭐냐? 1번은 이 두 개가 다 되는 것이죠. 1번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최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의 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둘째 줄에 시빗소리가 귀에 들려올까봐. 시빗소리는 인간들이 싸우는 소리예요. 오를 시, 틀릴 피. 그러니까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인간들의 다툼의 소리가 이 산중에까지 들려올까봐 내가 흐르는 물로, 물은 관념이 아니죠. 구체적인 물질이죠. 이 물로 산을 둘러버렸다. 근데 이 물로 산을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길래 어떤 슈퍼맨이길래 이 물로 산을 다 둘러버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일상의 사실에서 어긋난 거죠. 왜곡을 시킨 거죠. 바꾼 거죠. 이게 바로 주관적 변형이에요. 관념의 구체화가 아니죠. 관념의 구체화가 아니면서 주관적 변형이 되는 사례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만큼 세속의 소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세속을 떠나고 싶다. 아 시끄러워. 꺼져. 샷다 마우스. 그래서 물로 산을 쫙 둘러버린다. 탈속의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관념의 구체화가 아니라 주관적 변형만 되는 사례로 제가 든 거예요. 다 구체적 형상화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42쪽에 가슴에 새긴 말을 얼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일상적인 현실을 왜곡을 시킴으로써 바꿨다 이거죠. 변형시킴으로써 그렇게 해도 됩니다.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정서를 화자의 열망과 의지를 강조한 게 바로 주관적 변형이다. 이렇게 했고 2번 관념의 구체화와 주관적 변형 사이의 공통점은 관념의 구체화도 주관적 변형도 구체적인 사물이나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위나 사물로 표현한다. 구체적 형상화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고요. 3번 관념의 구체화는 주관적 변형과는 달리 뭐가 나와야 된다? 관념이 반드시 나와야 돼. 마음이나 시간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러나 주관적 변형은 관념이 없어도 돼요. 구체적인 사물이나 구체적인 행위만 있어도 됩니다. 자, 이제 142쪽에 2번 관념의 구체화와 주관적 변형을 구별해라. 이제 제가 관념의 구체화하고 주관적 변형을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렸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 이렇게 일부러 내놓은 것이거든요. 자, 요걸 쓰면서 보면요. 142쪽에 1번에 이제 관념의 구체화하고 주관적 변형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동집의 오렌지에 보면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위험한 상태다. 이게 사물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한 존재다는 뜻이거든요. 이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시간만이 똘똘 배암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보이지 않는, 만질 수도 없는 관념이죠? 관념이죠. 그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이건 구체적인 모습이거든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뱀이 이렇게 슬슬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처럼 관념적인 시간이 뱀이 쫙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고 있다. 관념적인 시간을
뱀의 움직임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관념을 구체화한 거죠. 이렇게 관념을, 시간이라는 관념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화자의 의지가 없잖아요. 화자의 의지나 화자의 열정, 어떤 욕구, 뭐 저 달을 베어서 님에게 주고 싶다거나 세상에 이 비를 끌어다가 이 혼탁한 이 도시를 다 씻어버리겠다라든가 말도 안 되는 일상의 현실에 왜곡된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자기 주관적인 의지를 강조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념을 구체화한 것이지 화자의 의지나 열정과 같은 주관적인 의지가 들어간 변형이 없다. 그래서 주관적 변형이 안 되고 관념의 구체화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박제삼의 한이다. 이건 이제 앞 시간에도 했잖아요. 슬픔, 한. 이것은 슬픈 마음이기 때문에 관념이죠. 근데 이 관념을 감나무쯤 대랴. 감나무는 구체적인 물질이잖아요. 구체적인 자연물,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이 슬픈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나무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의 구체화죠. 그리고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두러질까 본대. 그죠? 그러니까 이 제목하고 이 작품을 크게 보면은 관념을 구체화한 것이 맞고요. 이 밑줄 친 부분으로만 치면은 화자인 감나무가, 이 감나무가 화자이거든요. 이 화자 중에서도 어떤 화자냐면은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의 마음을 담은 열매가 달린 감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화자의 사랑의 열매를 달고 있는 것이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나무가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물이죠. 자연물이죠. 근데 서글픈 사랑,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서러운 사랑의 마음을 담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게 감나무란 말이에요. 서러운 노을빛과 같은 내 사랑의 열매를 담은 게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나무는 곧 화자의 서글픈 사랑을 드러내는 자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어쨌든 감나무는 화자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화자가 감나무가 돼서 내 사랑하던, 내가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근데 화자가 감나무가 돼서 뻗어간다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나무가 돼서 그 사람의 머리 위로 가서 마지막으로 휘두러지고 싶다.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의 열매를 전달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과학적 사실에 어긋난 쪽으로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은 관념의 구체화가 아니고 주관적 변형이 되는 것이죠. 관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나 시 전체로 보면 화자의 슬픈 마음을 감나무에다 연결시킨 것은 한이 관념이니까 관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밑줄 친 부분 자체는 화자가 감나무가 돼서 슬픈 사랑의 열매를 단 감나무가 돼서 그 슬픈 열매를 단 감나무가 돼서 저승에 있는 님에게까지 뻗어가고 싶다. 이 밑줄 친 부분 자체는 주관적 의지가 들어가 있는 왜곡해서 표현한 주관적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논의의 범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관적 변형, 이 부분에서는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10년을 경영해서 초과 3간 지어냈는데 3칸짜리 집을 지었어. 그래서 3칸짜리에 나 1칸, 달 1칸, 청풍 1칸 맡겨두고 강산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드릴 데가 없어서 둘러두고 보겠다. 강산을 병풍처럼 쭉 둘러두고 보겠다.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힘을 지닌 것처럼.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연 강산을 병풍처럼 쭉 이렇게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표현상으로 보면은 강산을 진짜 자기가 병풍처럼 쭉 둘러두고 펼쳐가지고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산을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쫙 펼치면서 그렇게 보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을 왜곡해서 일상적인 어떤 그 사실을 어긋나게 일부러 바꿔서 표현한 주관적인 변용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주관적 변용의 핵심은 주관적 의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학적 표현을 다 주관적 변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자, 143쪽의 1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기억을 보면 양춘을 붙여내서 아까 했잖아요. 따뜻한 봄 또는 햇볕을 부채로 붙여서 님 계신데 쏘이고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주관적 변형도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변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쓴 사례를 찾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보기에 보면 이 보기의 조건이 마지막 줄에 보세요. 아직 봄이 되지 않았으니 봄볕이 있을 수 없으나 지극한 사랑은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초월해서 그 자연적 질서를 자기의 주관대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으로 발전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자기 주관대로, 이 말은 자기의 의지대로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의지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게 바꾸고자 하는 게 변용이에요. 이게 주관적 변용을 말한 거예요. 결국 여기에 기억을 관념의 구체화로 보지 말고 주관적 변용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변용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의지가 나와야 되죠. 일상의 사실에서 왜곡을 시켜서 변형한 표현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오동추야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쉽게 가며, 밤은 왜 빨리 가며. 근데 밤이 어찌 쉽게 간다. 이것 자체가 관념의 구체화나 주관적 변형이 아닙니다.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녹음방초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 가냐. 해는 어이 천천히 가느냐. 이내 상사 아르시면 님도 응당 느끼리라. 상사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상사, 그리움. 나의 그리움을 안다면 님도 응당 느끼리라. 이거는 뭐 관념의 구체화나 주관적 변형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2번.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한 조각의 붉은 마음. 그 마음은 가시다는 것은 가시다. 이제 고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고어로 이렇게 쓰는데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님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다. 그러니까 님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주관적 변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3번도 꿈의 한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이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꿈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대는 상계의 진선이라.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해서 읽어두고 우리를 따르느냐. 이렇게 꿈의 한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일 뿐이지 뭐 주관적인 의지대로 바꾼 게 없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차라리 쓰여디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결에 이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잠결에 이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아올 뿐이로다. 차라리 쓰여디어. 쓰여디어는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쓰러지다. 차라리 내가 사라져서 나골이나 돼서 지는 달입니다. 낙월, 지는 달이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내가 달이 돼서 님 계신 창에 비치고 싶다. 근데 화자가 뭐 달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심지어 달이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비추고 싶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이죠. 구체적인 자연물인데 실상을 과학적 사실에 어긋나는 식으로 왜곡, 변형을 시켜서 가서 님의 창안을 파랗게 밝게 비추고 님을 보살펴주고 님 곁에 있고 싶다. 내가 달이 돼서, 지는 달이 돼서 님의 창을 다 비추고 싶다. 이것은 주관적인 열망이죠. 주관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왜곡시켜서 일부러 변형시켜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번에 보시면 제가 질문에 어머님에 대한 시인데, 사실은 이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시를 지워버리고요.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기는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대한 설명이 주관적인 변형이죠. 주관적 변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관적인 의지대로 바꿔서 썼다.
이러한 주관적인 변형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시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님에 대한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 변형의 시를 찾아라.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시가 없는데, 답이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에는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이 절개를 지키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비판한다 이거죠. 너희들이 뭐 절개 지켰냐? 굶어 죽을진들 채미를 고사리를 왜 캤느냐? 캘채 고사리미. 고사리를 캐서 먹지도 말고 절개를 위해서 죽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백이와 숙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한탄한다. 비록 풀일망정 그것이 누구 땅에 났단 말이냐. 그 독재자가 다스리는 땅에 난 것은 고사리도 캐서 먹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백이와 숙제를 공격하면서 자기 절개를 강조하는 시기 때문에 관념이 구체화도 없고 주관적 변형도 없어요. 뭐 인위적으로 바꿔서 표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변형의 작품을 찾아라. 이런 작품입니다. 자, 144쪽에 김수영의 파박가에서. 김수영 뭐 대단히 출제 1위에 해당하는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파박가에서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서 미미다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은 이 말인데, 파박가에서 느낀 마음을 쓴 거예요. 파밭이라는 공간. 그죠? 그 가장자리에서 느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연물을 보고 어떤 정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나오죠.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계란을 삶으면 껍질이 쫙 벗겨지죠.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그러니까 오래된 사랑입니다. 오래된 사랑이 벗겨진다는 것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오래된 사랑은 지나간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이. 그래서 오래된 사랑이 지나간다. 그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푸른 새싹을 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썼단 말이죠. 독자들에게. 그만큼 주목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붉은, 푸른 이런 색채의 대비가 있고, 파밭, 이렇게 구체적인 자연물 공간이 있고, 새싹이라는 자연물이 있어요. 이것 자체가 관념이 구체한 건 아니죠. 주관적 변형도 아닙니다. 왜냐? 그냥 저 붉은 파밭에서 푸른 새싹이 나오는 것 좀 봐라. 이건 하나의 생명이다 이겁니다. 생명. 생명은 이렇게 없어진 자리에 새싹이 돋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이걸 통해서 사랑은, 오래된 사랑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랑도 새싹이 돋듯이 나오는 거야. 이런 새로운 사랑에 대한 소망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이 섭리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자연의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고요.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이 돋듯이. 그게 생명의 원리고 자연의 섭리죠. 겨울 가면 봄이 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사도 자연의 생명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묵은 사랑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랑도 새로운 사랑이 오기 마련이다. 새로운 사랑에 대한 소망. 그것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오래된 거울입니다. 석경은 거울입니다. 오래된 거울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오래된 사랑이 지나갈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봐라. 혹시 서운할까? 그런 생각도 든다면 당연히 오래된 사랑은 지나가는 것이야. 그것은 자연의 이치야. 저걸 봐라.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봐라. 푸른 새싹은 지나간 자리에 솟아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딱 한마디 하죠. 뭘 말합니까?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얻는다는 것은 1년의 마지막 줄에도 있었죠. 얻는다는 것은 곧 뭐다? 잃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려면은 과거의 것이 지나가야 된다. 썩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잃어야 얻는다. 이런 뜻이겠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오래되고 묵은 것을 잃어버려야, 썩어야 산다.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봐라. 거기서 썩어서
이뤄져야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건 역설입니다. 이것은 관념의 구체화나 주관적 변형이 아니에요. 얻으려면 이뤄라. 이건 일견 모순된 말이잖아요. 얻으려면 얻어야 되고 이루려면 잃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인데 얻으려면 이뤄라. 그러니까 일견 얼핏 보기에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삶의 원리, 진리적인 내용. 이뤄져야, 없어져야 새로운 것이 찾아온다. 사랑도 옛사랑이 지나가야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죠. 옛사랑이 썩어 없어져야 새로운 사랑이 싹 트는 것이다. 이건 생명의 원리다.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역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패러독스다 이겁니다. 패러독스. 패러 뛰어넘다. 언어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지 주관적 변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에 역설법을 통하여 이건 맞지만 주관적 변형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주관적 변형이 아니어서 4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또 그 밑에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이렇게 물 주는 조리개의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대낮에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아직도 물이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오래된 사랑 때문에 내가 막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 때 사랑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오래된 사랑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화자가 말하는 것은 이거죠.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들을 봐라. 거기에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이 돋아오는 걸 봐라. 그건 저 생명 아닌가? 다 오래된 것이 썩어서 그 썩은 자리에 푸른 새싹이 돋아오지 않는가? 자인의 이치는 이런 것이야. 다시 말해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야. 새로운 사랑을 얻으려면 잃어야 된다. 지나간 사랑을 지나가도록 놓아줘야 된다. 오래된 사랑을 썩도록 놓아줘야 된다. 그럴 때 새로운 사랑은 자연의 이치처럼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컨대 이 시는 자연의 섭리,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사의 새로운 사랑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주관적 변형이 없어요. 주관적 변형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에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이런 것은 경직된 과거의 삶이 소멸되는 과정을 옛날 것은 다 딱딱하고 오래된 것은 지나간다. 이런 걸 생동감 있게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삶은 계란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게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2번에 니은 붉은 팔밭에 푸른 새싹을 봐라. 이것은 붉은, 푸른 이런 색채의 대비 봐라. 명령의 어조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강렬한 인상을 안 받았다 해도 그냥 인정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득은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이것은 일종의 하듯이 이건 일종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3번에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그래서 오래된 사랑이 움직여 간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이걸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A를 통해서 B를 이야기한 거예요. 오래된 사랑이 움직인다는 그걸 말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맞는 것이고요. 4번이 틀렸고 5번에 미음 묵은 사랑이 5번에 미음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그래서 오래된 사랑 때문에 뉘우치는 마음이 아직 그대로 있을 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래된 사랑은 관념이죠. 그래서 5번에 관념적인 의미를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다. 젖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의미를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 뉘우치는 마음도 관념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한복판 하면은 관념이 구체화예요. 한복판은 공간적인 개념이니까 거기에 젖어 있을 때 한복판에 젖어 있다. 이건 구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관념적인 의미를 뉘우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관념을 한복판에 젖어 있다. 감각적인 표현으로 드러냈다. 실감 있게. 실감 있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주관적인 변형과 관념의 구체화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이 두 개는 구체적 형상화의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모든 문학적인 표현을 다 주관적 변형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변별력 있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개념은 어차피요, 유사하거나 다른 개념과의 차이점을 통해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이해를 하고 구별 지을 수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개념의 명확한 의미가 살아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문학 개념에 대한 선명한 그 이해 틀을 마련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15강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